당신은 영국을 한국에 팔아넘겼다. 이 문장이 적힌 익명의 편지가 그 겨울 내내 제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300년 영국 귀족 저택에 한국 기술을 들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헤리티지 건축 전문가입니다. 30년 동안 영국의 전통을 지키는 편에 서 있었고 변화보다는 보존을 선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영국의 모든 방식이 실패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3년 전 서울에서 밟았던 한 한국의 바닥이었습니다. 난방기구 하나 없이도 따뜻했던 한옥. 불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몸은 섭씨 28돼서 가장 편안해진다는 2000년 된 한국의 방식 말입니다. 헤리티지 위원회포에는 말했습니다. 한국식 바닥은 영국 문화재를 망친다. 마을 신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굴복한 귀족. 그런데 첫 손님이 들어온 날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나르위키 영국인이 침대를 밀어내고 한국식 바닥 위에 몸을 눕힌 겁니다. 둘째 주엔 5명이, 셋째 주엔 10명이 같은 선택을 했고 석 달 후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영국 귀족이 선택한 한국의 바닥. 도대체 한국의 바닥은 무엇이었기에 이 오래된 나라의 방식을 바꾸게 했을까요? 케인요. 지금부터 그 반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났어요. 300년 이어온 저택에서 한밤중 전하는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문제. 난방이 멈췄습니다. 관리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가운을 걸치고 코치하우스로 내려갔습니다. 외부 온도 영하 4도. 실내 온도계는 섭씨 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라디에이터는 최대 출력이었습니다. 보일러도 정상이었죠. 배관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얼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스터 휘컴입니다. 영국 남부에서 300년 저택을 관리하고 있죠. 헤리티지 건축자문 30년 왕립건축유산위원회 경력도 있고요.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과거를 지키는 것. 새로운 걸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걸 보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과거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비업체 3곳을 불렸어요. 첫 번째 답 라디에이터 증설 필요. 그런데 그레이드 2라 불가능. 두 번째 답 배관 전체 교체 필요. 허가 나오려면 6개월. 세 번째 답 임시 난방기 쓰세요. 저는 임시 난방기를 거절했습니다. 300년 저택의 플라스틱 히터라니요. 헤리티지 담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방법이 규정 위반입니다. 휘컴 씨.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객실 예약 취소 5건. 벽에 곰팡이 냄새. 손님 컴플레인 7건. 그리고 어머니. 알레스터 오늘은 특히 아프구나. 80세 어머니는 밤마다 진통제를 찾으셨습니다. 무릎 통증이었죠. 차가운 바닥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 6곳 다녀왔어. 다 같은 말이야. 나이 탓이래. 저는 매일 밤 보고서를 읽었어요. 라디에이터 증설 검토 보고서. 결론 불가능. 배관 용량 분석 보고서. 결론 불가능. 헤리티지 허가 검토 보고서. 결론 불가능. 열흘째 되는 밤 보고서 더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 3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죠. 헤리티지 설비 세미나 출장이었습니다. 숙소는 한옥 스테이. 호텔 대신 기록용 체험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첫날 밤 방에 들어갔을 때 당황했습니다. 난방기구가 없었거든요. 라디에이터도 히터도 벽난로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소음도 안 들렸어요. 추울 텐데. 그런데 추웠습니까? 아니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여론을 찾아다녔죠. 벽을 만지고 천장을 보고 구석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밟았습니다. 온기가 발바닥에서 올라왔죠. 대체 어떻게?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보일러 소리를 기다렸거든요. 영국 숙소는 늘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고요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창문 근처도 벽 근처도 구석도 온도 편차가 없었어요. 저는 당시에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통 체험일 뿐이야.
관광 상품이겠지. 실용성은 없을 거야. 기록하면 책임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두 글자를 입력했어요. 온돌. 엔터를 누르는 순간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닥 단면도 돌 구조, 파이프 배치. 낯설었어요. 30년 경력에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죠. 저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사난방. 저온수 순환. 표면 온도 섭씨 28도. 체감 온도 상승. 28도? 영국 라디에이터는 70에서 80도였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죠.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어떻게 난방이 됩니까? 저는 계속 읽었어요. 대류대 복사. 공기를 데우는 것 대 사람을 데우는 것.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것 대 사람을 데우는 것. 영국 난방은 공기를 데웠습니다. 방 전체를 뜨겁게 만들었죠. 그래서 라디에이터 근처는 뜨겁고 창문 근처는 차가웠습니다. 한국 난방은 사람을 데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 방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 12시였죠. 또 약을 찾고 계신 겁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온돌 시스템 영국 설치업체. 결과가 나왔습니다. 런던 지사를 둔 한국 설비 회사. 저는 이메일 초안을 열었어요. 영국 헤리티지 건축물 온돌 시스템 설치 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저는 선을 넘는 겁니다. 300년 전통을 깨는 거죠.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시는 소리였어요. 지팡이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메시지 센트.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답장은 5시간 만에 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영국 업체는 보통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현장 실사 필요합니다. 금요일 가능합니까? 금요일이면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즉시 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집사에게 뭐라고 말하지? 저는 서재에 앉아 서울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겨울. 세미나 첫날 밤이었죠. 한옥스테이 주인이 말했습니다. 신발 벗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실내에서 신발을 벗으라니요? 바닥 따뜻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왜 신발을 벗습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만 신고 방에 들어갔죠. 첫 느낌? 공기가 차갑네.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즉시 난방기구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벽을 만졌어요. 차갑더군요.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추울 텐데. 짐을 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난방을 켜야 하는데. 어떻게 켜지? 1시간 후 깨달았습니다. 이미 켜져 있다는 걸.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저는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디뎠어요. 체온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귀를 대봤어요.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니요. 고요했습니다. 영국 숙소는 늘 소음이 있었습니다. 보일러 웅웅거림, 파이프 물 흐르는 소리, 라디에이터 식을 때 나는 쇳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죠. 그런데 한옥은 조용했어요. 저는 그 고요함이 불편했습니다. 난방이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추울 텐데. 이불을 2장 덮었어요. 새벽 2시 더워서 깼습니다. 이불 1장을 걷어냈죠. 새벽 4시 또 더워서 깼어요. 이불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났을 때 저는 이불 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춥지 않았어요. 방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섭씨 18도. 영국 기준으로는 춥습니다. 최소 22도는 돼야 했거든요. 그런데 몸은 따뜻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외부 온도 영하 2도. 창문 근처 바닥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구석을 만졌습니다. 벽 근처를 만졌죠. 전부 따뜻했어요. 온도 편차가 없었습니다. 영국 난방은 달랐습니다. 라디에이터 근처 25도, 창문 근처 15도. 10도 차이가 났죠. 저는 그날 아침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용이야. 실용성 없어. 기록할 필요 없어. 기록하면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집사를 불렀어요. 오늘 손님이 옵니다. 예약하신 분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술자입니다. 집사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무슨 기술자 말씀이십니까? 난방 관련입니다. 아, 영국 업체군요. 어디입니까? 런던? 버밍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울입니다. 예. 한국 설비업체입니다. 집사는 말없이 저를 봤어요. 오래, 정말 오래.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한국이요? 이 저택에 한국 기술자를요? 검토만 하는 겁니다. 집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마을 사람들이 알면 난리입니다. 압니다. 헤리티지 위원회는요? 아직 모릅니다. 사장님, 집사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300년 전통을 외국 기술로 망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침묵했어요. 집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마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위원회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방은 바로 위였죠. 어머니가 매일 밤 약을 찾으십니다. 작년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이제 매일입니다. 집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전통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저는 집사를 똑바로 봤어요. 도를 지키는 겁니까? 사람을 지키는 겁니까? 집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오 한국 기술자가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 정장에 노트북 레이저 측정기를 들고 있었죠. 케빈 박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는 즉시 코치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차 권유도 하기 전에요.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저가 바닥을 훑었어요. 빠르고 정확했죠. 영국 기술자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돌 두께 18cm. 하중 제한 평방미터당 250kg.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박형 패널 두께 3cm. 하중 50kg. 저는 놀랐습니다. 3cm요? 영국 라디에이터는 최소 15cm였거든요. 네. 레트로핏 전용입니다. 결론은요? 표면 온도 28도. 결로점 이하입니다. 28도로 충분합니까? 케빈이 저를 봤어요. 영국 라디에이터 표면 온도가 몇 도입니까? 70에서 80도입니다. 체감 온도는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체감 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웁니다.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식은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발이 춥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웁니다. 발부터 따뜻해집니다. 공기 온도는 낮아도 체감은 높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영국은 공기 온도를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체감 온도를 설계했죠.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견적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케빈이 떠났어요. 저는 코치하우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죠. 이 차가운 돌 위에 따뜻한 물이 흐른다고요? 28도로 사람을 데운다고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카페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휘컴 저택에 동양 사람이 왔대. 기술자래. 설마 한국 기술을 들여오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견적이 왔습니다. 공사기간 2주 비용 영국 라디에이터 교체의 절반. 빨랐습니다.
저렴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헤리티지 담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합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휘컴 씨 농담이십니까? 아닙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6개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 그 사이에 겨울은 끝나고 어머니는 계속 약을 찾으실 겁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정식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방 불이 또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렴.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난방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 업체니?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어디서? 한국입니다.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죠. 마을이 반대하겠구나. 네. 위원회도 반대하겠지. 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도 하려무나. 왜요? 넌 오르니까.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이 집은 돌이 아니야. 사람이 사는 곳이지. 돌을 위해 사람이 고통받아선 안 돼.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기로 결심한 밤이었죠.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우체국에 갔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대화가 멈췄죠.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평소 앉던 자리 옆이 비어 있었어요. 예배 내내요. 집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마을 카페에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휘컴이 미쳤대. 한국 기술을 들여온대. 전통을 팔아넘겼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헤리티지 위원회에서 첫 답변이 왔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류. 한 단어였어요. 이유는 길었습니다. 선례 부재, 구조 검토 필요, 문화재 훼손 가능성, 전문가 자문 필요,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저는 그날 밤 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바닥 높이 변경 최소화 3cm, 하중 증가 평방미터당 50kg, 가역성 확보 원상 복구 가능. 16페이지를 썼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출했죠. 그 사이에 마을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카페 창문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전통을 지키자. 저를 향한 거였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은 받았습니다. 안건 휘컴 저택의 외국 기술 도입건. 찬성 3표. 반대 12표. 전통 파괴 문화 배신 외국 기술 굴복. 단어들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익명의 편지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당신은 배신자다. 저는 그 편지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3주 후 두 번째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엔 봉투가 두꺼웠어요. 뜯었습니다. 조건부 허가.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코치하우스 북쪽 객실 2개에 한해 시험 설치 허용. 이게 전체 18개 객실 중 2개였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3개월 후 재평가. 문제 발생 시 즉각 원복. 실패 시 추가 설치 불허. 저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허가가 아니었어요. 시험이었습니다. 실패하라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집사가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한마디도 없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거두십시오. 집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 저는 30년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가 정원을 걷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바뀌는 겁니다. 집사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사표를 들고 나갔죠. 다음 날 저는 케빈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공 시작하자고요. 답장이 즉시 왔어요.
2주 후 시작 가능합니다. 저는 마을 신문사에 공지를 냈습니다. 코치하우스 북쪽 객실 공사 안내. 기간 2주. 소음 최소화 예정. 한국식이라는 말은 빼지 않았어요. 공지가 나간 다음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첫 통화 예약 취소. 두 번째 통화 예약 취소. 세 번째 통화 예약 취소. 그날 6건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취소 확인 메일을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주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전통의 가치에 대해서였습니다. 예시로 저희 저택이 언급됐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모두 알았죠. 때로는 변화가 파괴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아무도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월요일 시공 일주일 전. 저는 코치하우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헤리티지 담당관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왔죠. 조건을 다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를 북쪽 객실로 안내했어요. 담당관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벽을 만졌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휘컴씨 실패하시면 끝입니다. 아시죠? 압니다. 본관 확대는 물론이고 다른 헤리티지 건물도 불가능해집니다. 압니다. 담당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당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입니다. 단 한 번의 문제도 용납 안 됩니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선례를 만드시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선례는 성공했을 때만 선례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코치하우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객실 2개. 3개월. 한 번의 실수도 안 됨. 실패하면 모든 게 끝.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이 차가운 돌이 정말 따뜻해질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도 없었죠.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약을 찾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려미게? 네. 나도 두렵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대로니까.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시작입니다. 성공하거나 끝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월요일 새벽 6시. 한국 기술자 4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코치하우스 현관에서 맞았어요. 4사람은 짐을 내렸습니다. 공구함, 레이저 측정기, 포장된 패널들. 그리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영국에서 시공 인력이 신발을 벗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업화, 장화, 안전화. 늘 신고 들어왔죠.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작업이라 신발 자국 나면 안 됩니다. 4사람은 양말만 신고 들어왔어요. 집사가 현관에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전 8시 첫 손님이 체크아웃하러 내려왔어요. 중년 부부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멈칫했죠. 공사 현장이 보였거든요. 양말 신은 4사람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신발을 안 신었죠?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바닥 작업이라 신발 자국이 나면 안 된다고요.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저기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하나요? 네. 2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내도 벗었죠. 양말 신은 발로 공사 현장에 들어갔어요. 바닥을 밟는 순간 2사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남편이 다시 바닥을 밟았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굽혀 손으로 만졌죠. 저는 이상했어요. 아직 패널도 안 깔았는데요. 그냥 청소만 끝난 돌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한참 서 있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니까 바닥이 달라 보였던 거예요. 이틀째 패널이 반입됐습니다. 얇았어요. 두께 2cm 남짓. 플라스틱 재질에 가는 파이프가 구불구불 연결돼 있었죠. 저는 패널을 들어봤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워서 불안했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가벼워서 좋은 겁니다. 하중이 적으니까요. 패널이 바닥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또 왔습니다. 런던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부부와 아이 둘. 체크인하면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기 사람들 왜 양말이에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바닥 작업이래. 우리도 양말 신어야 해요? 응, 저기 들어가려면요.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와, 학교에서 신발 벗는 거랑 똑같아. 가족은 신발을 벗었어요.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둘이 바닥을 뛰어다녔죠. 케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조심히. 패널 깔린 곳은 밟지 마세요. 아이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패널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난방이에요. 바닥이 난방이에요? 네. 아이가 무릎을 꿇고 패널을 만졌습니다. 신기하다. 엄마, 바닥이 따뜻해질 거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만 의심했죠. 사흘째 스크리드 타설이 시작됐습니다. 회색 반죽이 패널 위에 부어졌어요. 미끈하게 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카페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한국식이라던데요? 네. 신발 벗어야 합니까? 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리드가 펴진 바닥을 봤죠. 이게 따뜻해진다고요? 네. 믿기지 않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인이 웃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안 그러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흘째부터 양생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스크리드가 굳어야 했거든요. 저는 매일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회색이 점점 진해졌고 표면이 단단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보일러가 지하에 설치됐습니다. 크기는 영국 보일러의 절반이었어요. 관리인이 의아해했습니다. 저게 전체를 데웁니까? 그렇답니다. 믿기지 않는데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온도 제어 장치가 각 방에 달렸어요. 디지털 화면이었습니다. 설정 온도, 현재 온도, 작동 상태가 표시됐죠. 영국 라디에이터는 밸브를 손으로 돌렸습니다. 감각으로 조절했어요. 한국 방식은 숫자로 제어했습니다. 케빈이 설명했어요. 섭씨 22도로 설정하면 바닥이 28도까지 올라갑니다. 체감은 24도 정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열이틀째 시운전 날이 왔습니다. 아침 7시 보일러가 작동했어요. 저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케빈과 관리인도 함께요. 물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만 살짝 들렸습니다. 영국 보일러는 시끄러웠습니다. 켜지는 순간 쿵 소리가 났죠. 저는 객실로 올라갔어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1시간 후 다시 만졌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죠. 2시간 후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3시간 후 바닥이 따뜻해졌어요. 뜨겁지 않았습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온기가 발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천천히 조용히 다리로 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서울 한옥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똑같았습니다. 관리인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신고요. 손님 어떻습니까? 저는 말없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관리인이 바닥을 만졌어요. 따뜻하네요. 신발을 벗어보십시오. 예.
벗어보세요. 관리인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만 신고 바닥을 밟았죠. 표정이 변했어요. 다시 밟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온돌입니다. 관리인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닥을 밟으면서요. 그리고 웃었어요. 손님, 이거 작동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모셨어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현관에서 멈추셨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오래, 정말 오래. 그리고 천천히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한 발 더. 멈추셨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셨죠. 지팡이를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팡이 없이 바닥 위를 걸으셨어요. 10분 동안 그 작은 방을 오가셨습니다. 한마디도 없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앉으셨어요. 바닥에요. 8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따뜻하구나. 네. 정말 따뜻해. 어머니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한국 거니? 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2000년 동안요. 어머니는 오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늦었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코치하우스에서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가 보고를 올렸어요. 어머니가 약을 찾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코치하우스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50년 만에 가장 편한 밤이었구나. 저는 그 말씀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50년. 그동안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사셨던 겁니다. 이제 따뜻한 바닥이 생겼어요. 겨우 2개 객실이지만요. 시운전 후 첫 주말. 온돌 객실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어요. 체크인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방이 한국식입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안내했어요. 현관에서 말씀드렸죠.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내려놓고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저는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을 밟았어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마치 바닥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 직원이 이상한 보고를 올렸어요. 손님, 침대를 안 쓴 것 같습니다. 예? 이불이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방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침대는 깨끗했어요. 이불은 바닥 한가운데 있었고요. 맨체스터 손님이 체크아웃하러 내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침대가 불편하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닥이 더 편했어요. 바닥이요? 네. 처음엔 침대에서 잤는데 새벽에 더워서 깼어요. 그래서 바닥에 누웠죠. 그는 웃었어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영국인이 바닥에서 잤다고요? 둘째 주 런던에서 부부가 왔습니다. 온돌 객실이었어요. 이틀 묵는 예약이었죠. 체크아웃 날 아침 청소 직원이 또 보고했습니다. 침대를 안 썼어요. 이번에도요. 저는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부부가 체크아웃하고 있었어요. 편안히 쉬셨습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침대를 치워주실 수 있나요? 예. 다음에 또 올 건데 침대가 필요 없거든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바닥이 훨씬 편해요. 침대는 공간만 차지하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침대 없는 방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온돌 객실 한 곳에 침대를 빼기로 했죠. 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호텔에서 침대를 뺀다고요? 손님들이 원합니다. 영국인이 바닥에서 잔다고요?
네. 집사는 한참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침대 없는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틀 만에 찼습니다. 침대 있는 방보다 빨랐어요. 셋째 주 가족 단위 손님이 왔습니다. 부부와 아이 셋이었어요. 온돌 객실, 침대 있는 방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죠. 아침 레스토랑에서 그 가족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어요. 엄마, 바닥에서 자는 거 재밌어. 나 오늘도 바닥에서 잘래. 엄마가 웃었습니다. 이틀째 밤도 지났어요. 체크아웃 날 아빠가 프런트로 왔습니다. 침대 없는 방도 있습니까? 네. 다음엔 그 방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괜찮았습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집에서는 맨날 깨는데 여기선 아침까지 푹 잤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도 이거 설치하고 싶네요. 넷째 주 예약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돌 객실 2개 예약률 100%, 본관 라디에이터 객실 16개 예약률 60%. 차이가 극명했어요. 리뷰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침대보다 바닥이 낫다. 아이가 밤새 잤습니다. 처음이에요. 무릎이 안 아팠어요. 신기하게. 저는 그 리뷰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다섯째 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든버러에서 노부부가 왔어요. 온돌 객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체크인하면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방이 한국식이라던데 정말 따뜻합니까? 네. 바닥이 따뜻합니다. 안에 무릎이 안 좋아서요. 추우면 더 아파하거든요. 저는 안내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어머. 바닥을 밟았어요. 다시 밟았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따뜻해. 이틀을 묵고 가셨습니다. 체크아웃 날 할머니가 프런트로 오셨어요. 지팡이 없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팡이를 방에 두고 오셨습니까?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서 안 가져왔어요. 예? 이틀 동안 무릎이 안 아팠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안 짚었죠.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집에도 이거 설치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저는 한국 업체 연락처를 드렸어요. 두 분은 감사하다고 다음 달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주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한국 바닥이 정말 좋습니까? 네. 제 무릎도 안 좋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체험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 그 직원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일곱째 주 마을 신문에 새로운 기사가 났어요. 휘컴 저택 온돌 객실 예약 폭주. 부제목이 있었습니다. 영국인들 바닥에서 잔다. 기사는 호의적이었어요. 전과 달랐죠. 여덟째 주 카페에서 우연히 이웃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고개를 돌렸던 그분이었어요. 이번엔 먼저 다가왔습니다. 휘컴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네. 온돌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설치를 고려하십니까? 네. 안에 관절이 안 좋거든요. 저는 한국 업체 연락처를 또 드렸어요. 그분은 감사하다고 오해했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홉째 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편견을 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시로 저희 저택이 언급됐어요. 때로는 변화가 보존입니다. 작년과 정반대였죠. 열째 주 집사가 사표를 거두러 왔습니다. 손님, 제가 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압니다. 전통은 사람을 위한 거지 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째 주 헤리티지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점검이었어요. 담당관이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3명이었죠. 열화상 카메라, 습도계, 온도계를 들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검사했어요. 결로 확인, 온도 분포, 구조 안전성, 하중 테스트. 모든 항목을 체크했죠. 떠나기 전에 수석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최종 평가는 3개월 후입니다. 그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온돌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평가까지 한 달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었죠.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됐으니까요. 최종 평가 이틀 전, 저는 매일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객실 2개 전부 정상이었어요. 표면 온도 28도, 실내 온도 22도, 결로 없음. 완벽했습니다. 최종 평가 하루 전 금요일 밤. 저는 일찍 잠들었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관리인이었어요. 손님, 온돌 객실 온도가 이상합니다.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한 방은 너무 뜨겁고 다른 방은 차갑습니다. 코치하우스로 달려갔어요. 첫 번째 방 온도계 확인. 표면 온도 35도. 정상보다 7도 높았습니다. 두 번째 방 표면 온도 20도. 8도 낮았어요. 저는 즉시 케빈에게 전화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갑니다. 30분 후 케빈과 기술자 2명이 도착했어요. 자정이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케빈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유량 불균형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밸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자들이 배관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 첫 번째 객실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38도. 손님이 더워서 깼어요. 프런트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즉시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리 중입니다. 언제 고쳐집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손님은 창문을 열었어요. 외부 온도 영하 3도였죠. 새벽 2시. 두 번째 객실 온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18도. 손님이 추워서 깼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임시 히터를 갖다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은 불만스러웠지만 이해해줬어요. 지하에서 케빈이 소리쳤습니다. 밸브 찾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새벽 2시 30분. 밸브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케빈을 봤어요. 뭡니까? 결로 감지입니다. 어디입니까? 두 번째 객실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결로. 헤리티지 위원회가 가장 우려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객실, 벽 근처 바닥. 손을 댔어요.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안 돼. 케빈이 뛰어왔어요.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습도 85%. 결로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밸브 교체는요? 10분 더 걸립니다. 시스템을 강제로 켤 수 없습니까? 위험합니다. 첫 번째 방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첫 번째 방 손님의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방 결로를 방치할 것인가? 결로를 방치하면 내일 평가에서 탈락입니다. 첫 번째 방 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켜십시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첫 번째 객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손님이 나왔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0분만 더 견뎌주시겠습니까? 방이 더 더워질 겁니다. 더 더워진다고요? 네. 다른 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창문을 더 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시스템 켜십시오. 보일러가 재작동했어요. 첫 번째 방 온도가 즉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0도, 42도. 두 번째 방 온도도 올라갔습니다. 20도, 22도, 24도. 습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85%, 80%, 75%. 새벽 3시. 밸브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케빈이 소리쳤어요. 시스템 재조정 시작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흘렀습니다. 유량 재분배, 온도 재설정. 첫 번째 방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42도, 40도, 38도. 두 번째 방 온도가 안정됐습니다. 26도, 27도, 28도. 새벽 4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방 표면 온도 28도. 두 번째 방 표면 온도 28도. 습도 60%. 결로 없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케빈도 옆에 앉았습니다. 기술자들도 앉았죠. 관리인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지하 보일러실 바닥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보일러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객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방. 바닥에 손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상이었죠. 두 번째 방. 벽 근처 바닥을 만졌습니다. 물기가 사라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살았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방 손님이 체크아웃하러 내려왔어요. 저는 프런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손님은 피곤해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문제 해결하신 거죠? 네. 완전히 고쳤습니다. 손님이 웃었어요. 그럼 됐습니다. 사실 새벽에 더웠지만 바닥은 정말 좋더군요. 정말입니까?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새벽 7시. 두 번째 방 손님도 내려왔어요. 밤에 추웠다가 나중엔 따뜻해지더군요.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바닥은 신기했어요. 두 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손님을 배웅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최종 평가 전날이었다는 걸. 만약 이 문제가 내일 일어났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오전 8시. 케빈이 최종 점검을 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밸브를 전부 재점검했습니다. 이제 문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케빈이 웃었어요. 손님, 우리 살았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온돌방에 누워 있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평가일이었거든요. 3개월의 결과가 판가름 나는 날이었죠. 성공하면 본관 확대, 실패하면 원복.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방은 바로 위였어요. 밤마다 약을 찾던 어머니. 이제 약을 찾지 않는 어머니. 저는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토요일 아침 9시. 헤리티지 위원회 담당관 4명이 도착했습니다. 수석 담당관, 구조 전문가, 습도 전문가, 문화재 보존 전문가. 전부 서류 가방과 측정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수석 담당관이 말했어요. 오늘 모든 게 결정됩니다. 휘컴씨. 압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구조 안전성이었어요. 구조 전문가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레이저로 수평을 쟀죠. 하중 테스트 장비를 올려놓고 측정했습니다. 평방미터당 47kg. 제한치 이내였어요. 두 번째 검사는 온도 분포. 열화상 카메라가 바닥을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균일한 주황색이 나타났어요. 온도 편차 섭씨 0.8도. 정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검사는 결로. 습도 전문가가 벽 근처, 창문 근처, 구석을 전부 확인했어요. 습도계를 대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결로 흔적 없음. 네 번째 검사는 문화재 보존 상태. 돌 표면을 확인했어요. 균열, 변색, 박리 여부.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상 없음. 오전 11시 실내 검사가 끝났습니다. 수석 담당관이 말했어요. 지하 보일러실을 봐야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보일러, 배관, 밸브, 센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교체한 밸브도 봤어요. 이 밸브는 새 것이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교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어젯밤 유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수리했습니다. 담당관이 저를 봤어요. 올해, 정말 올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네. 담당관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유량, 온도, 압력. 모든 수치를 봤죠. 지금은 정상이군요. 네. 정오 지하 검사가 끝났습니다. 점심 후 재개하겠습니다. 담당관들이 떠났어요. 저는 지하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케빈이 내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일을 알게 됐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오후 2시 담당관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실제 작동 테스트였어요. 수석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온도를 올려보십시오. 저는 제어 장치로 갔어요. 22도에서 24도로 설정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죠. 바닥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8도에서 30도로. 이제 내려보십시오. 20도로 설정했어요. 또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바닥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30도에서 26도로. 정상 작동합니다. 담당관들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석 담당관이 나왔습니다. 휘컴 씨, 들어오십시오. 저는 들어갔습니다. 4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수석 담당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구조 안전성 통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온도 균일성 통과. 결로 방지 통과. 문화재 보존 통과. 수석 담당관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긴급 수리건이 걸립니다. 시스템 안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구조 전문가가 말했어요. 3개월 동안 한 번의 고장. 기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가 전날 고장은 우연치고는 의심스럽습니다. 습도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결로가 발생했다가 사라진 것도 기록에 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실례합니다. 담당관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지팡이 없이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수석 담당관이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앉으십시오. 어머니는 앉지 않으셨어요. 서 계셨죠. 저는 8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담당관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가운 돌 위를 걸었죠. 밤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진통제가 친구였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3개월 전 제 아들이 이상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바닥을 들인다고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했거든요. 이 무릎으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바닥을 내려다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약을 찾지 않습니다. 밤에 잘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는 담당관들을 보셨습니다. 이 바닥은 제 무릎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니까요. 그런데 제 삶을 돌려줬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방을 걸으셨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제가 지금 지팡이 없이 걷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담당관들이 말이 없었어요. 작년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요. 어머니가 수석 담당관을 보셨습니다. 어젯밤 고장이 났다고 하셨죠? 네. 제 아들과 그 기술자들이 밤새 고쳤습니다. 저도 봤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어머니는 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나가기 전에 돌아보셨습니다. 이 바닥을 없애지 마십시오. 제발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수석 담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휘컴 씨.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입니다. 지팡이를 언제 놓으셨습니까? 한 달 전입니다.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고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각 수리됐습니다. 습도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결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거됐습니다. 문화재 전문가가 말했어요. 돌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수석 담당관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휘컴 씨. 네. 정식 승인합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관 확대도 허가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석 담당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증명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요. 담당관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정원을 걷고 계셨어요. 지팡이 없이요.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해냈구나. 승인 후 일주일. 본관 온돌 확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컸어요. 객실 16개 전체였죠. 한국 기술자 10명, 영국 협력업체 6명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달라졌어요. 구경 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신발 벗어야 합니까? 네. 하루에 10명씩 왔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고 놀라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이웃 저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 설치 문의입니다. 그 주에 3곳 더 연락이 왔어요.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달 후 BBC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헤리티지와 한국 기술의 만남. 기자, 촬영 감독, 프로듀서. 5명이 왔죠. 현관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 순간부터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5명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닥을 밟았어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촬영 감독이 멈칫했죠. 이게 뭡니까? 온돌입니다. 촬영은 4시간 걸렸어요. 저택 투어, 시스템 설명, 손님 인터뷰. 그리고 어머니.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닥은 제 무릎을 고치지 못했어요.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죠. 그런데 제 밤을 돌려줬습니다. 촬영진이 울컥했어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TV 앞에 앉아봤어요. 어머니도 옆에 계셨죠. 300년 전통과 2000년 기술의 만남. 영국 귀족이 선택한 한국의 바닥. 기자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가장 좋은 보존입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통화. 예약 문의. 2번째. 온돌 설치 문의. 3번째. 언론 인터뷰 요청. 그날 밤 30통이 왔어요. 다음 날 50통. 일주일 만에 예약이 1년치 찼습니다. 석 달 후 본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재개관 행사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엔 200명이 왔죠. 현관에 표지판이 섰습니다. 플리즈 리무브 요 슈즈.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벗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요. 200명 전부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도를 걷고 객실을 둘러보고 바닥을 밟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미래군요. 옆 사람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닙니다. 과거예요. 2000년 된 과거죠. 그날 저녁 마을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전통은 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어머니와 온돌방에 앉아 있었어요. 해냈구나. 네.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옳았어. 전통을 지킨다는 건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 그해 겨울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발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실내화 가게가 생겼죠. 카페 입구에 신발장이 설치됐습니다. 교회도 마을 회관도 레스토랑도 하나둘 신발장이 생겼어요. 마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저택을 공식 관광 코스에 넣고 싶다고요. 영국 최초 온돌 헤리티지 건축물 투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50명씩 방문했어요. 전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죠. 이 바닥 아래에는 섭씨 38도의 물이 흐릅니다. 한국에서 2000년 전부터 써온 방식이에요. 관광객들이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사가 방문하고 싶다고요. 일주일 후 대사가 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순간 대사가 웃었어요. 고향 냄새가 납니다. 투어를 마친 후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렇게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존이 아닙니다.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법을요. 여름이 왔습니다. M&E 학회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어요. 런던 컨퍼런스 홀. 500명 규모였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청중이 웃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 서울의 기억, 한국 기술자와의 만남, 마을의 반대, 시운전 실패, 어머니의 증언 최종 승인. 40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따뜻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 신문에 통계가 실렸습니다. 지난 1년간 마을 내 온돌 설치 건수 23건, 관광객 증가율 120%, 난방비 절감 평균 30%,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본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객실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방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가족이 바닥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방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렴. 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응. 이제 이게 제일 편해. 어머니가 책을 덮으셨어요. 알레스터, 내가 이 집을 바꿨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꾼 게 아닙니다. 완성한 겁니다. 무슨 뜻이니? 이 집은 300년 동안 돌이었습니다. 이제 집이 됐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저택을 걸었어요. 본관, 코치하우스, 정원. 천천히 걸었습니다. 옛날 라디에이터 방 앞에서 멈췄어요. 유일하게 남긴 방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300년 동안.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똑같은 달이었습니다. 3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변한 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선 사람들이었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맨발로요. 따뜻한 바닥 위를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온도를 한국의 난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설계된 난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든 영국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따뜻한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 집이 완성됐다. 돌이 아니라 온기로. 영국이 아니라 인간으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으로. 나는 이제 안다. 가장 위대한 전통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저는 신발 신지 않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맨발로 눈을 밟았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발은 따뜻했어요. 바닥에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한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눈은 똑같이 내립니다. 그 눈을 맞으며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작고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